안녕하세요. 91세 현역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며 한숨 쉬셨나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몸, 자꾸만 깜빡거리는 기억력.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체념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중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감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지금 91세가 된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며 한 달에 2번은 등산을 갑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느냐고요?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발견한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습관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0대에 이 습관들을 시작해서 90대에 가장 건강한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장수의 비밀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식사 속도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일반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78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그는 당뇨와 고혈압, 소화불량으로 매일 7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잡혀요.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대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가 답했죠. 바쁘게 살다 보니 밥 한 끼 먹는데 한 10분? 길어야 15분이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한 끼 식사 시간을 최소 30분으로 늘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30번 씹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먹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가 약해지니까 씹기 힘든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후루룩 넘깁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게 먹으려 하고 적게 먹으니까 더 빨리 먹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제가 60년간 장수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천천히 먹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의 식사 시간은 평균 40분에서 1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70대, 80대 환자들의 식사 시간은 평균 15분 미만이었습니다. 왜 천천히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부터 소화는 시작됩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이 첫 번째 소화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장에 부담이 갑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위는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하고 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 질환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천천히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것이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고 인식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15분 만에 식사를 끝내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빨리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고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그의 혈당 수치는 놀랍게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의사가 약을 줄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7가지 약 중 4가지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천히 먹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다음 입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한 입 먹고 도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씹고 삼키고 그 다음 다시 도구를 들어 다음 입을 뜨세요. 둘째, 한 입에 30번 씹으세요. 처음에는 숫자를 세면서 씹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일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30번 씹으면 음식이 거의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삼켜야 소화가 잘 됩니다. 셋째, 식사 중간에 물을 한 모금씩 마시세요. 하지만 음식을 물로 넘기지는 마세요. 물은 입안을 헹구고 다음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과 물을 함께 삼키면 씹는 것을 생략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넷째, 식사할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멀리하세요.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식사하면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빨리 먹게 됩니다. 식사는 명상과 같습니다. 음식의 색깔, 냄새, 맛, 식감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느린 음악을 틀어놓고 드세요. 음악 리듬에 맞춰 천천히 먹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하루 한 번 10분간 가만히 앉아 있기입니다. 명상? 그런 거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복잡한 명상이 아닙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밤마다 잠을 설쳤으며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요. 밤에 자다가 깨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저녁 잠들기 전에 편한 의자에 앉아 10분간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휴대폰. 노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하루 종일 뉴스와 드라마를 보고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손주들 사진을 보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우리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이것이 불면증, 불안증, 고혈압, 심지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 관찰한 결과 90세가 넘어서도 정신이 또렷하고 평온한 분들은 모두 하루 중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산책을 하며 어떤 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떤 분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면 뇌파가 알파파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깊은 휴식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하고 활동할 때 작동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하고 회복할 때 작동합니다. 현대인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것은 전체 시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나머지 23시간 50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10분도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지만 일주일을 참고 계속하니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이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 후 그녀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혈압약 용량을 줄였고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첫째, 편한 의자에 앉으세요. 바닥에 앉을 필요 없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편한 의자면 충분합니다. 등을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앉으세요. 둘째, 눈을 감으세요. 감는 게 어색하면 반쯤 뜨고 바닥을 바라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적 자극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세요.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숨을 세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쉬세요. 넷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인식한 후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세요. 시간을 확인하려고 눈을 뜨지 마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5분도 힘들면 3분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거르지 마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그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하루 30분 햇볕 쬐기입니다. 80세 정미숙 할머니가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골다공증으로 이미 2번이나 뼈가 부러졌고 우울증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햇볕을 얼마나 쬐시나요? 그녀가 답했죠. 햇볕죠? 거의 안 쬐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까요. 피부도 타고 해서 나가면 모자 쓰고 양산 쓰고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햇볕을 피합니다. 피부가 타니까, 더우니까, 귀찮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60년간 관찰한 결과 90세가 넘어서도 뼈가 튼튼하고 기분이 좋은 분들은 모두 매일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산책을 하든 텃밭을 가꾸든 그냥 의자에 앉아있든 매일 최소 30분은 햇볕을 쬐었습니다. 왜 햇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호르몬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로 가지 못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칼슘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감기, 독감,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자주 아프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겨울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노년층 분들이 사실은 비타민 D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재설정됩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수면제 드시는 분들, 아침에 30분만 밖에 나가 햇볕을 쬐어 보세요. 정미숙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30분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고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싫었다고요. 하지만 일주일을 참고 계속하니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잠이 잘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들었는데 이제는 11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요. 석 달 후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좋아졌다고 의사가 놀랐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어 항우울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햇볕을 쬐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첫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나가세요. 이 시간대가 자외선이 적당히 있으면서도 너무 강하지 않아 좋습니다. 한여름 한낮은 피하세요. 너무 더워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둘째,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밖에 있으세요. 산책을 하든 벤치에 앉아 있든 텃밭 일을 하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셋째, 얼굴과 팔은 햇볕에 노출하세요. 물론 모자를 쓰셔도 되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지는 마세요. 팔도 반팔 정도로 노출하면 좋습니다. 피부 타는 게 걱정되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되 SPF 15에서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높은 차단제는 비타민 D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나가세요. 구름 사이로도 자외선은 들어옵니다. 물론 맑은 날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산을 쓰고라도 나가세요. 다섯째, 겨울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추워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겨울 햇볕은 여름 햇볕만큼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특히 겨울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혼자 나가기 힘들면 누군가와 함께 나가세요.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 나가면 더 즐겁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웃기도 하면서 걷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햇볕은 공짜입니다.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하고 잠을 잘 오게 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먹기, 하루 10분 가만히 앉아 있기, 하루 30분 햇볕 쬐기.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로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비밀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특별한 운동, 복잡한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3가지 기본 습관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럼 이 3가지 습관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실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천천히 먹기만 연습하세요. 둘째 주에는 천천히 먹기에 10분 앉아 있기를 추가하세요. 셋째 주에는 여기에 햇볕 쬐기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가면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습관을 일상의 루틴에 연결하세요. 아침 식사는 천천히 먹고 식사 후 10분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있고
그 다음 30분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의 흐름이 되어 실천하기 쉽습니다. 셋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매일 실천한 날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동그라미를 쳤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세요. 좋아하는 과일을 사거나 손주에게 전화를 걸거나 뭐든 좋습니다. 작은 보상이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산책하고 경험을 나누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바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실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가면 1년 후, 2년 후,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놀아주고 한 달에 2번은 등산을 갑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믿지 못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단지 이 세 가지 습관을 50년 넘게 지켜왔을 뿐입니다. 천천히 먹기, 하루 10분 가만히 앉아있기, 하루 30분 햇볕 쬐기. 이것이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발견한 장수의 비밀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영양제를 먹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오히려 덜 해야 합니다. 덜 빨리 먹고 덜 바쁘게 살고 덜 실내에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건강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몸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몸이 스트레스를 풀고 회복합니다. 햇볕을 쬐면 몸이 필요한 비타민을 만들고 리듬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냥 몸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 환자 중 95세 김태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90세에 이 세 가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90세인데 뭐 하러 그런 걸 하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고 5년이 지난 지금 95세에도 혼자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매일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는 3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내일 아침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모레는 30분 밖에 나가 햇볕을 쬐세요. 석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 자신이 놀라실 겁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활기가 돌고 몸은 가볍고 마음은 평온할 것입니다. 약은 줄어들고 병원 가는 횟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더 많은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91세 현역 의사 지영철이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